그 2차 종합특검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럼 그 특검은 어떻게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있는 특검이 연속성을 가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예 새롭게 하고 특검을 하나로 해서 할 수도 있게. 예를 들면 내란과 김건희 정도는 어차피 채용 더 할 게 마무리가 없고 됐다고 그건 보면 뭐 경찰로 넘어갔다고 하니까요. 큰 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내란 특검은 임기 내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야 이제 김건희와 저는 예전부터 김건희와 노상원이 아는 사이고 서로 간의 연락이 오랫동안 계속된 걸로 보인다. 이게 김건희의 큰 틀에서 허락 없이 윤석열이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예. 윤석열의 모든 행동이 그렇잖아요. 예. 보면.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의심했던 게 다 지금 수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김건희의 연루. 진짜로 우두머리가 누군지, 내란 수괴가 누군지. 네. 하긴 수사를 하다 보면 김건희 특검 수사를 이렇게 올라가고 내란 특검 수사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만나는 데가 김건희.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는 증거도 거예요. 겹치고 네.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압수수색해갖고 증거 맞아요. 가져가고 서로 하잖아요. 압수수색하는 그 아니, 처음에 뭐 윤석열의 진술이라든가 국정원장하고 대화했던 내용들 보면은 김건희 보호하려고 내란 일으켰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끝까지 추적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합쳐서 할 수는 없나요? 아니 그 내란 특검과 예, 김건희 특검을 예. 이게 수사 법률을 범위를 그렇게 예. 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새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새로 게 특검법 만들면 돼요. 특검법을 압수 만들 때. 증거가 계속 겹쳐요. 그렇죠. 네. 겹쳐요. 예를 들면 뭐 박성재랑 다 오고 간 연결되죠, 그 문자 사실은. 같은 게 또 예.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고 막 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검을 두 개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수사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이라는 게 새로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 네. 그 저는 오히려 그 법보다 멤버들 같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지금 그 각각의 특검에 있던 멤버들이 고스란히 이어받는 것이 맞냐? 아니면 아예 새로 판을 짜가지고 새로운 뭐 수사 인력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판을 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기존에 있던 멤버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약간 무너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멤버로 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저희도 사건을 중간에 투입되는 경우 있으면 비용은 똑같이 받아요. 왜냐면 일은 더 크거든요. 오히려 다 진행돼. 예. 이를테면 똑같은 거거든요. 중간에 됐다고 해서 나머지 2분의 1만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처음부터 다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이제 수사 인력들이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연속성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 다만 특검법을 만드는 거는 오늘 당장 논의해가지고 다음 주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끝났을 때부터 이 다시 발족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바로 딱 붙지는 않겠구나. 바로 붙지 않는 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수기가 그렇지 필요해 않을까? 보입니다. 그 우리 봉 기자님이 이야기하는 정의론적 관점이나 우리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법률적 관점과 달리 정치적 상황 논리가 작동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하자면은 내란 그 재판부 1심에서 윤석열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버린다. 그럼 저는 동력이 상승이 될 거라고 봐요. 아니 그건 어떻게 보세요? 봉지욱, 뭐 주진우 네. 이런 분들이 수사팀에 들어가면 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특검법에 그거 변호사 있어야 돼요. 뭐 변호사 그건 좀 변호사. 심하다. 뭐 특검법에. 우리 왜 하면 안 돼? 근데 대신 저건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한민국 진짜 법조의 나라야. 특정 뭐 정당 소속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어, 없앨 필요가 있다. 그냥 되면 발탁이 되면 바로 그냥 정당 탈퇴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예. 그거 되게 눈 가리고 혹시나 아웅 뭐 아닌가. 당직 있다면 제명시켜 드릴게요. 네. 없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예. 아무튼 그 종합 특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잠시 후에 그 여론조사 얘기도 할 텐데 국민적 여론도 사실은 더 높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실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요거는 제가 덧붙이고 예. 싶어요. 만약에 종합특검이 되지 않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라든가 검찰 수사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뭐 개혁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헌법 존중 TF도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수사는 이어갈 수 있다. 그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극단적으로 양쪽을 갈라서는 보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정치적 분기점은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그 직영 판사의 선고. 네. 예. 직위원 판사가 만약에 뭐 무죄라든가 뭐 이상한 직권남용 적용해서 자범 취급해서 양형 기준을 뚝 떨어뜨려 버린다.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제2의 특검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시 없는 특별법으로 갈 거야. 그 직영 판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낮다 보니까 뭐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재판정에서 뭐 우리 엄마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카톡 그 빨리 쳐보라고 30초 시간 제한 주고 막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것도 내란 법정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작 선고에서는 어떤 그 선고를 하게 될지는
어쨌든 그날, 그러니까 내년이 되어 봐야지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서 통일교 그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 얘기 나오던 부분 좀 마무리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할 것 없이 지휘고와 뭐 다 막론하고 엄중 수사를 얘기했었고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은 또 바로 수용한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박성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보자면 아시다시피 영장이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 불구속 기소까지 이어진 상황들은 다 저희가 쭉 연결해 드렸는데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지난 2월에 윤석열의 그 구속 취소 물론 이것도 지규현 판사가 한 건데요. 네. 그 결정이 되기 전에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구속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정황이 이게 파악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은 탄핵돼서 직무 정지돼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의 친구로 알려져 있죠. 이 석동현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가 알려지게 된 건데 2월 26일이더라고요.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게 확인이 되고 문체부 그러니까 유인촌 전 장관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저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박성재 장관이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시고 의견을 달라. 이게 아마도 그 국무위원들 모여 있는 어디 단톡방 같은데 보낸 것 같은데 이걸 영장 심사할 때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기각이 됐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직접 증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한 왜냐하면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란 당시에 어느 정도 협력을 했는지가 좀 방점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구속 취소라고 했던 거는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그냥 간접 정황 증거. 그러니까 이 내란과 관련한 우두머리에 어떤 무죄 석방을 좀 청원하는 부분에 관여했다는 걸 특검의 시각에서는 너도 관련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 발 떨어져 봤을 때는 이게 그 내란의 어떤 공모성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법적 평가가 좀 갈린 것 같고 그런 걸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직무가 정지돼 있었어도. 근데 이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장 심사에 이 내용이 제출이 됐는데 저런 사람에게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같은 그 국무위원인 이상민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상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역할들을 그렇죠. 구체적인 했죠. 역할을 했고 이상민도 뭐 단전단수하고 뭐 언론사 다 통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이른바 이 교도소 그 수감 인원도 확인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해외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고 다양한 이제 계엄 후의 절차들을 불법적인 것들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상민보다도 더 주도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속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무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는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들이 또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 지난한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어제 제가 워낙 보다가 황당한 뉴스가 보이길래 저도 SNS에 올리면서 제가 올린 SNS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미친 건가? 라고 썼습니다. 이 김현태 당시 707 특임단장 관련된 얘기인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안규령 지금 대통령실 부대변인 있잖아요. 네. 지난 그 내란의 밤 저 사진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그 계엄군의 총을 직접 잡고 그 일가를 했었죠. 부끄럽지 않냐. 그 장면을 정말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안규령 부대변인이 그리고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고쳐가면서 저 촬영을 했다.
그러니까 연출한 장면이다라는 네,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 사람? 아니 전날 이명수 기자가 전날 경찰 압수수색 받고 서울청에서 조사받고 포렌식 하다가 계엄 터져서 국회로 달려왔거든요. 예. 근처에 이명수가 있었나? 보디가드. 보디가드. 이명수가 덩치가 그렇게 크진 않죠. 아니 옆으로 넓잖아요. 아니, 키는 안 커도. 아니 아침에 제가 이명수하고 같이 압수수색 같이 받았거든. 나 괜히 진작에 듣고 있어요. 저도 아주 골몰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몰두. 등치 좋은 사람들 있으면 근데 이분은 초반에 첫 번째 기자회견 했을 때는 야 그렇지 부하들을 울먹거리면서 처벌하고 부하 생각하는 눈물을 사람으로 흘리면서 야, 이 예. 사람이 키맨이 되겠다. 이 사람이 화장한 거지 사실. 그러더니 그치, 갑자기 메이커. 뭐 외국으로 보내달라고 했던가 뭐 그렇게 그렇죠. 얘기 나오더니 국회 나와 수상 말 바꾸는데 야 이런 사람이 진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는 707 특수부대의 대장이었다고 하니까 단장이었다고 하니까 진짜 기가 찬 거죠. 참. 네. 그 안기령 대변인의 요 장면에는 제가 없는데 앞 장면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 어딘가 하면은 국회 본청 말고 서문 들어갈 때 서문이라고 합니다. 그 서문 들어가는데 제가 가니까 안기령 대변인이 못 들어가서 경찰 간부들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 예. 실갱이를 하고 있었고 그때도 안기령 대변인이 거칠게 막 항의하더라고. 아, 이게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하고 이제 신분증 보여주고 막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헌법 조항에 이거 계엄이 되더라도 국회를 통제하지 못한다. 예. 그리고 나는 출입증에 있는 당직자다.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지휘부 나와라. 누구냐 하니까 서로 막 빌빌빌 내 빼더라고. 예. 그 틈에 저하고 이제 안기령 대변인이 들어갔어요. 예.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어. 혼자였고 뭐 그 덩치 큰 사람들 또 없었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화장은 낮에 했던 게 지워진 적이 저기에 없고 보디가드 동원하고 촬영팀까지 동원해가지고 저 세팅을 하려면 내란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거의 그 수개여야 돼요. 그 말이 맞으려면. 예. 그럼 내란 방어 수개입니까? 아, 그런 김현태 방어- 이분이 어쨌든 지금 사직이 안 됐죠. 그렇죠. 이게 재판 끝날 때까지 안기령 부대변인 밑으로 보내야 됩니다. 인사발령. 직접 겪어보면 대통령실로? 안기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테니까 그치. 인사발령을 통해서 안기령 밑으로. 예. 그러네. 대기발령을 거기서 안기령 하도록. 부대변인의 이제 보디가드를 시키면 되겠네. 예. 본인을 어쨌든 그때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안기령 대변인이 막 분노에 차서 그런 상황이었다. 그저 뭐야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카메라를 대동할 만큼의 정신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 저 총기를 부여잡고 있는 안기령 대변인 모습을 보면서 저기 절박함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위험해 위험한 보였어요. 상황, 위험한 상황.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군대 수 가서 있으니까. 총기라는 걸 직접 만져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군인이 본능적으로 저 상황에서 그냥 개머리판만 돌려도 안기령 대변인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그만큼 그 상황을 정말 사실은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대고 지금 이 김현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당시에 이제 뭐 총알은 없었어요. 총알은 없었지만 아시겠지만 군인은 총 뺏기면은 감옥 가요. 그래서 이제 안기령 대변인 군대를 안 가봤다니까 모르잖아요. 총 뺏어가면 군인 안 뺏기려고 해서 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폭력 사태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이게 군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인간 같습니다. 김현태라는 자. 너무 처참한 수준이죠, 이 정도는. 자, 지금 저희 제작진이 메시지를 황준범 논설위원이 왔더니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예. 자, 짧은 뉴스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박홍근 의원이 그 전에 했었고 11월에. 지금 그 외에도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제 거론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뭐 전현희 최고, 그리고 서영교 최고, 또 박용진 전 의원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눈 왔을 때 한번 칭찬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정원호 구청장의 이제 또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그 대통령의 칭찬이 있은 후에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들 간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분위기나? 분위기 변화 있죠. 그래요? 굉장히 긴장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후보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과 지지자들, 국민들 사이에서 단체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예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예. 그 재밌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염태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수원시장 하셨던. 예, 국회의원 염태영 하면은 여론조사하면은 한 자릿수가 나와요. 예. 근데 전 수원시장 염태영 하면 두 자릿수로 확 뛰어버려. 이게 뭔가면은 정치인들에 대한 약간의 불신, 그 다음에 이재명처럼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한
행정가 출신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요. 예. 특히 이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광역시도지사라는 집행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이재명 따라하기 현상이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지고 그 있어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